네, 전해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 조사의 시점과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사회부 법조팀 이재동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일단 청와대에 내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현재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까지는 늦어도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언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지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검찰은 조사 전략 수립과 질의사항 정리 등 이런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루에도 수차례 주제를 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검찰청과도 긴밀하게 그런 협조를 하는 그런 상당히 긴박하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르면 내일이 될 것 같고 늦어도 이번 주 말쯤에는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 일단 추가 조사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겠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아무래도 언제 조사가 이뤄지느냐 이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 관계자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조사 시기가 중요한 것이지 장소는 부차적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최순실 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같은 그런 범죄 혐의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면서 지금 청와대를 압박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여전히 내일 조사는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제 청와대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여론의 추이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늦어도 이번 주 후반에는 청와대 측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는 사실 어느 시점에 조사를 할지 지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게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 조사가 목전에 있는데 적용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뇌물죄 적용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일단 받고 그리고 그 이익을 제3자에게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3자란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이 되겠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이제 약 770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거액의 그런 출연금을 내도록 영향을 끼쳤다면 그 두 재단에게 이익이 가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을 모두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7월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독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대기업 총수들은 하나같이 그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재단에 기금을 내는 대신에 그런 경영상 특혜를 세금을 줄여달라든지 아니면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을 받거나 구속되어 있는 총수를 그런 사법 처리가 잘 되도록 좀 그런 부탁을 하는 그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검찰로서는 그 대가성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최대한 지금 현재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정 청탁이 주 혐의로 지금 좀 집중적으로 추궁이 될 것 같은데 그 밖의 혐의들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만약에 청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요구로 두 재단 모금에 만약에 개입을 했다 이러면은 일단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예. 여기에도 만약 박 대통령의 지시나 그런 압묵이 있었다면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와의 그런 관련한 비위를 감찰하지 않았다, 감찰하지 않게 지시를 했다 이런 상황이 이런 만약에 정황이 또 드러나게 된다면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일단 뭐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그런 신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해도 아직 대통령을 그 재판에 곧바로 넘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좀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예. 헌법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재판에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한다는 건데요. 때문에 검찰이 만약 대통령과 관련된 피의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예.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임 후에 재판이 넘겨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대통령의 임기가 내후년 2월까지니까요.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검찰이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어제도 소환 조사랑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뭐 거의 요즘 같아서는 거의 매일 뭐 소환과 그리고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발걸음이 굉장히 분주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앞서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비서관들인데요. 검찰은 이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의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되는 데 역할을 했는지 또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지금 계속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이런 또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를 드나드는데 관여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자택도 압수수색이 됐는데요. 네. 2013년 말입니다. 이제 당시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미경 CJ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 이런 협박이 있었는데 이제 검찰이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조만간 조원동 경제수석도 검찰 출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 전에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 뭐 검찰은 사실 어제 이제 여야의 특검 법안이 합의가 됐지만은 뭐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미 예상을 했던 결과라는 거죠. 이전에도 이제 수사팀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넘기기 전까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뭐 지금 여야가 특검에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되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검을 누가 할지 선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검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또 특검 사무실에 그 검찰 쪽에서도 파견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지금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최대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향후에 이제 특검이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게 될 텐데요. 예. 이때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평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아마 상당히 빨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이 출범되기 전에 아마 뭐 대통령 조사라든가
그런 제기된 의혹들을 최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더욱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현재 특별수사본부 갖춰진 뭐 구성만으로도 아마 과거 역대 사건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최대 규모다, 최대 인적 구성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수사를 해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의지인 셈인 예. 거죠. 아마 그런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한 그 관련 내용을 사회부 법조팀 이재동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